남편을 떠나보낸 뒤 나는 오래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천천히 잡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건 오늘따라 날씨가 참 언제나 좋았네요. 두렵지만 그렇죠.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앞을 보게 해줍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 안의 시간은 유난히 느렸다. 낡은 식탁 위에 혼자 먹는 밥, 혼자 켜고 끄는 TV, 혼자 잠들고 혼자 깨는 아침. 두 해가 지나도록 내 삶은 그 자리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결심했다. 운전면허를 따자.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래 묵은 먼지처럼 쌓여있던 무력감이 조금 흘러내렸다. 면허학원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었다. 마치 내가 새 인생을 향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도로연수 첫날 나는 그를 만났다. 김선옥 씨 맞으시죠? 저는 박성준 강사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불필요한 말 없이 조용히 사람을 안정시키는 목소리. 내 첫인상은 이 사람에게는 괜한 허세가 없다는 것이었다. 첫 출발에서 차가 울컥거리며 크게 밀렸다. 핸들을 잡은 내 손이 떨리자 그는 조수석에서 가만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내 손등을 잠시 감싸 쥐었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숨 한 번 고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의 손길은 짧았다. 하지만 온도는 오래 남았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햇빛에 반짝이는 도로, 조용한 차 안. 어쩌면 아주 오래된 시간 이후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앞을 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 짧은 접촉이 무슨 의미였는지, 앞으로 우리 사이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날 나는 늘까기 면허만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핸들도 다시 잡으러 갔다는 것. 그리고 그 핸들에는 그 남자의 온기가 아주 조용히 남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었다. 아침이면 여전히 식탁 맞은편에 그의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빈 의자는 이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남편이 앉아있던 그 습관적인 자세가 떠올라서 나는 혼자 웃거나 혼자 울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부부였다. 자극적인 사랑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지만 서로에게 크게 화를 내본 적도 없었다. 남편은 내가 집안에서 불평 한마디 없도록 조용히 도와줬고 나는 남편이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다. 그 평온함에 익숙해져 있을 땐 몰랐다. 그 평온함이 내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임을. 남편이 떠난 후 집 안의 공기는 일종의 저음의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전원이 꺼진 집처럼 시간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적잖이 지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도 어렵고 가끔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귀찮았다. 세탁기는 내가 돌리지 않으면 영원히 멈춰 있을 것 같았고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이 남편을 잃은 것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물론 사람들은 괜찮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때로는 가장 공허한 말이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져야만 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 계절, 나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 늘 내가 내리려는 곳에서 남편은 나 먼저 조금 더 가볼게 하고 내려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그 뒷모습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작은 전단지가 바람에 흩어지듯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운전면허 학원 광고였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이 나이에면 더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원래라면 그냥 버렸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전단지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운전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혼하고 남편이 늘 운전해줬으니까 어디에 가든 내가 조수석에 타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조수석 창밖을 보며 가끔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도 운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다. 무슨 운전이야. 당신은 내가 옆에 있잖아. 참 바보 같게도 그 말이 영원할 것 같았다. 전단지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한 욕망 같은 것이 어렴풋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방향을 정해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무게는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핸드백에 전단지를 넣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뭔가 목적을 가진 듯한 발걸음이었다. 집 앞 골목길의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다. 햇빛은 여전히 따갑고 동네는 변함없이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달라진 기분이었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면허학원은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유리문에는 수십 번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안내 데스크엔 실내 화초가 시들어 있었다. 그 흔들리는 잎을 보고 나는 이상하게 안심했다. 완벽하지 않은 공간이라서일까. 내가 이곳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접수창구 직원은 내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면허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늦게라도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흔들렸다. 정말 괜찮을까? 내 나이에. 지금 이 선택이?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심해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햇빛이 창문을 타고 거실 한가운데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야지.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내가 어딘가로 향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달력을 확인했다. 첫 연수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은 약간의 두려움과 아주 작은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 채였다. 그 연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는 조수석에만 앉아 있지 않으려는 내 작은 결심이 어떤 사람과 어떤 감정을 만나게 할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첫 도로 연수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별다른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앞머리를 빗어 넘겼다. 익숙한 동작인데도 손끝이 조금 떨렸고 그 떨림이 스스로도 우스웠다. 이 나이에 운전이라니. 하지만 또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그렇게 나쁜 기분만은 아니었다. 면허학원 주차장에는 흰색 연수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강사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누가 내 강사일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조수석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강사들보다 조금 더 피부가 그을려 있었고 표정은 마치 오래된 대나무처럼 단단해 보였다. 김선옥 씨 맞으시죠? 그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나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톤이었다. 네, 제가 김선옥입니다. 저는 박성준 강사입니다. 오늘 첫 연수라서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천천히 우리가 속도 맞춰 봅시다. 우리가 그 말이 조금 낯설었다. 요즘 나는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거의 잊고 지냈다. 사람과 마음을 섞는 일은 남편이 떠난 뒤로 어쩐지 불편했고 대부분의 일상은 혼자 해결하는 게 편해져 버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 한마디가 그 고립된 시간에 작은 틈을 냈다. 연수 차량에 탔을 때 차 안에는 약한 방향제 냄새와 여름, 아침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대시보드 위로 빛이 들어오고 흰색 운전장갑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핸들 한번 잡아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 끝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피부가 차갑게 식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내 손등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뻗어 핸들을 잡고 있는 내 손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힘을 주려는 동작이 아니라 힘을 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조용한 접촉이었다.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핸들은 꽉 잡는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팔도 편하게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온도가 천천히 번져와 내 손의 떨림을 가라앉히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이런 온기가 누구의 손끝에서 전달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남편은 손이 크고 차가웠지만 가끔 차 안에서 내 손을 잡고 춥지? 하고 물어보곤 했다.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손등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죄송해요.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지나 봐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쌓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떼자 나는 그 온기만 남은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발은 조금 울컥거렸고 나는 그때마다 깜짝 놀라 핸들을 움켜쥐었다. 괜찮습니다. 차도 사람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야 방향을 배웁니다. 나는 그 말이 이유 없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마치 연수에 관한 말이 아니라 내 지난 몇 년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간에 잠시 멈춰 선 그는 내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속도는 제가 맞출게요. 선옥 씨는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방향. 그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와닿았다. 남편이 떠난 뒤 내 삶은 방향을 잃은 채 오래 정지해 있었다. 누군가 대신 운전해주는 조수석의 시간은 끝났고 나는 이제 혼자 길을 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옆자리에 이 사람은 내게 다시 앞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듯했다. 연수가 끝날 무렵 차에서 내리며 그는 말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되실 거예요. 첫날은 누구나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깊고
조용하게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안심시키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황혼빛이 오늘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지금 내 옆에는 전혀 다른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성준 강사의 목소리, 핸들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그가 말했던 짧은 한마디, 방향만 보세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듯 작게 울리고 있었다. 둘째 날 연수가 잡힌 아침. 평소라면 한 번 더 누웠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일어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오늘은 조금 더 밝아 보였다. 식탁에 앉자 남편이 쓰던 머그컵을 손에 쥐었다. 컵의 둥근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던 시간과 목소리만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요함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고 옷장을 열어 조용히 셔츠 하나를 골랐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갔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학원에 도착하자 성준 강사는 벌써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운전석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작은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는데 햇빛에 얼굴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 순간적으로 시선이 멈췄다.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가 하루 더 서로를 안다는 사실 때문인 듯했다. 네, 일찍 왔네요. 두 번째 날은 대부분들 긴장 풀려서 오세요. 어제보다 잘 되실 겁니다. 그는 나를 차로 안내하며 뒷자리에 물병 하나를 올려두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물을 잘 드시길래 나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그가 이렇게 작은 걸 기억했다는 것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차에 타자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어제는 그저 첫 연수였지만 오늘은 서로에 대해 아주 조금 더 알고 마음의 간격도 아주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다. 출발해 볼까요? 그의 말에 나는 핸들을 잡았지만 어제처럼 손끝이 얼어붙지 않았다. 두려움은 사라져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의외로 기대감 같은 것이 대신 채우고 있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도로는 여전히 낯설었다. 차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숨을 한 번씩 삼켰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주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아직은 도로가 선옥 씨에게 인사를 하는 단계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과장되어 들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도로가 나를 알아보는 단계라니. 그 표현이 어쩐지 나의 새로운 삶이 어딘가에서 기지개를 펴는 중이라는 듯했다. 연수가 중반쯤 되었을 때 붉은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 서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고 햇빛이 대시보드 위로 고요하게 깔렸다. 성준이 무심히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신데요? 정말요? 네. 눈도 더 잘 움직이세요. 전방과 사이드미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기뻤다. 기분이 좋아졌다기보다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 줬다는 사실에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펴지는 느낌이었다. 사실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 그런 거요. 그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가 생기면 배워야 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시작해야죠. 언제든지.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빗물처럼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은 말을 많지 않지만 가끔은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나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핸들이 내 손에 익숙한 공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리와 도로의 움직임이 조금씩 내 몸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좋아요. 지금 속도 유지하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의 칭찬은 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 믿음이 갔다. 마치 나를 향해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연수가 끝나고 차에서 내릴 때 성주는 다시 말했다. 내일은 주차를 연습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랑 하면 괜찮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 같았지만 그 안에 함께하면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어제보다 살아있는 표정 같았다. 눈빛은 조금 더 초점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의 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정말로 느낀다고. 그리고 그 바퀴가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방향을 알려주던 목소리와 핸들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이 내 마음 깊숙이 머물러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등불을 끄기 전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네. 낯선 저녁, 흔들리는 선택. 넷째 날 연수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깊게 기울어 있었다. 연수 차량의 표면에는 붉은 빛이 얇게 깔렸고 학원 앞 도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성주는 운전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특히 잘하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딘가 허전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다시 고요 속으로 곧장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성주는 서류를 들고 학원 건물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그때 나는 아주 충동적으로 그를 불러세웠다. 저 박 선생님.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꺼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혼자 가기엔 좀 늦은 시간이라서요. 말을 다 뱉고 나서야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식사를 제안한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란 기색은 아니었지만 성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러죠. 우리는 학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 밥집으로 향했다. 간판조차 희미하게 지워져 있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오래된 정취가 있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려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여긴 제가 자주 오던 곳입니다. 혼자 먹을 때 편해서요. 그가 말했다.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요즘은 혼자 먹는 식사가 많았다. 하지만 혼자 먹는 시간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곤 했다. 우리는 국 하나, 전 한 접시, 그리고 가볍게 맥주 2병을 시켰다. 처음엔 연수 얘기를 했다. 내가 볼 때보다 훨씬 차분한 사람이고, 운전에 대해 말할 때는 놀랄 만큼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선옥 씨는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아니에요. 저는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섬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멀리 갑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말해도 될지 망설였던 이야기들이 서로의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나는 남편을 떠나보냈던 날의 허무함, 그 뒤로 이어진 공허한 시간들에 대해 조심스레 말했다. 성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이해하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말을 고요히 받아내고 있었다. 한참 뒤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한 뒤 혼자 지내는 시간에 대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쩌다 연수 강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어떤 감정도 확실히 진단할 수 없는 대화였다. 다만 오래 묵은 삶의 가루 같은 것들이 천천히 털리는 기분이었다. 술은 생각보다 빨리 비워졌다. 언제인지 모르게 잔이 자주 채워졌고, 웃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선생님, 이거 제가 따를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서로 양보하는 손길이 겹쳐지며 잠시 손끝이 닿았다. 그 작은 접촉이 지나치게 오래 마음에 남았지만 술 기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깊어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거리의 조명은 희미했고 바람은 취기가 더 도드라지게 했다. 바람 쐬고 갈까요? 바로 가기엔 좀 아쉬운데. 내가 말했다. 성준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오래 걷지 않았다. 어떤 말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덜 외로운 침묵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맞춰졌다. 그 뒤의 일들은 명확한 순서로 기억나지 않는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의 감정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인지, 다만 단편적인 장면들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좁은 복도, 덜 잠긴 문, 서로를 붙잡았던 손, 그리고 아주 짧은 멈춤. 후의 순간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흐릿한 장면들 뿐이다. 누가 먼저였는지, 왜 그랬는지, 그저 그 시간의 감정과 술이 둘을 한 방향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의 그 순간을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여기저기 찢어진 조각들로만 떠올린다. 복도는 너무 좁아서 우리의 어깨가 스치기만 해도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런 곳이었다. 바닥에 깔린 낡은 카펫이 발밑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 먼지 쌓인 공기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돈다. 문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왜인지 그때는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아니, 웃었던가? 아니면 그냥 숨을 죽였던가.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먼저 떠오른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췄다. 아주 짧게, 세상이 정지된 듯한 그 멈춤.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스듬히 비췄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다. 아니,
봤다고 생각한다. 그 눈빛이 물음인지 확신인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쿵쾅거렸던 건 분명하다. 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내내 쌓여있던 그 무언가, 말하지 못한 말들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 후의 흐릿함,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침대 시트에 주름진 감촉이 피부에 닿는 느낌,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릴 때,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아팠다. 아니, 아픈 건 내 마음이었을지도. 입술이 스치는 순간, 그 맛은 술의 쓴맛과 섞여서 달콤하게 느껴졌다. 누가 먼저였을까? 내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던가? 그가 내 허리를 끌어당겼던가? 기억은 그저 파편들,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맴도는 소리.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드는 장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얽히는 그 따뜻한 혼란.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 감정이 모든 걸 삼켜버린 듯 했다. 술이 우리를 밀어붙였고,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낯선 공기 속에서 눈을 떴다. 마주한 시선 속에 당황도, 후회도, 변명도 없었다. 먼저 말한 건 성준이었다. 어젯밤 일은 선옥 씨를 불편하게 할까 걱정됩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술이 만든 일이겠죠. 나는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냥 실수로 해두죠.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일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지도 멀어지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둘 다 조용히 마음의 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침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선형으로 길게 드리워져 둘 사이에 얇은 경계처럼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경계는 조금 뒤 우리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다. 흔들림, 그리고 피어나는 마음. 그날 밤 이후 나는 하루 동안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사과를 해야 하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나, 아니면 그저 그대로 묻어두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연수는 예정대로 다음날 이어졌다. 학원에 도착했을 때 성주는 이미 차 앞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의 공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낯설지는 않았지만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층이 생겨 있었다. 오셨어요. 그의 인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끝이 조금 빳빳한 느낌이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아주 조심스러운 어조가 나도 모르게 섞여 있었다. 둘 사이에는 어젯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에 타고 벨트를 맬 때 손끝이 조금 떨렸다. 성준의 손이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의도치 않게 몸의 어딘가를 자극하는 것 같았다. 그럼 주차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고 내 대답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평소와 같지 않았다. 주차 연습은 초보에게 어려운 과정이었다. 나는 핸들과 사이드미러, 그리고 옆차 간격을 모두 동시에 신경 쓰다가
몇 번을 헛손질했다. 괜찮습니다. 후지는 속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성준이 말했다. 그 말이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아니, 주차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상황에 관한 말처럼 들렸다. 나는 뒤슈리 너머의 사물들을 가늠하며 조용히 물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는 잠시 정적을 품고 대답했다. 네, 서로 좀 지나쳤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요. 나는 짧게 답했다. 그 한마디가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깊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작은 합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말이 오히려 서로를 더 생생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같은 것이 있었다. 도로 연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우리는 시외도로 근처로 나왔고 차량 흐름이 갑자기 거칠어졌다.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으며 튀어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핸들을 놓칠 뻔했고 발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 순간 성준이 재빨리 내 손목을 잡아 핸들을 다시 안정적으로 잡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싼 채 단단히 지탱했다. 괜찮아요. 놀랄 만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정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란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소리 만든 충동과는 다른 너무 생생한 현실의 온기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놀랐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는 손을 천천히 떼며 나를 곁눈질로 살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바로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 말은 분명 연수생을 위한 말이었을 텐데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어젯밤에 대한 후회로 너무 움츠러들지 말라는 다른 의미처럼 들렸다. 감정이라는 건 참 이상한 방식으로 번역되곤 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부산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따로 걷지도 나란히 걷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서로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며 걸었다.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중 성준이 갑자기 말했다. 저는 선옥 씨가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어느 쪽도 아닌 이상한 진심이 있었다. 불편하지 않아요. 내 대답은 의외로 빠르게 나왔다. 그냥 지나간 걸로 생각해요. 잠시 멈추고 지나갔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둘 다 바랐던 결론이었고 서로를 다시 안정시키는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순간 둘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상했다. 정리가 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흘러나오지 못한 감정 한 줄이 그늘처럼 남아있는 침묵이었다. 더운가 봐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얼른 내려가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소를 떠날 때 우리는 다시 연수생과 강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아주 조용히 침전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도로 위에서 느꼈던 그의 손의 온도가 마치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손등이 묘하게 뜨거웠다. 나는 창문을 닦은 듯한 투명한 오후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그 일을 실수로 치부했다고 해서 우리 감정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저 그 감정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느린 움직임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거리두기, 그리고 더 깊어진 생각.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생겨 있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마치 장마철 비 사이의 얇은 정적처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지만 기어코 울지는 않는 공기였다. 학원에 들어서면 성주는 평소처럼 차량 점검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 역시 평소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서로의 동작은 아주 조금씩 느려져 있었다. 가벼운 농담을 건넬 타이밍도 사라졌고, 대화는 필요할 만큼만, 연수, 설명에 필요한 만큼만 오갔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공백을 만들어내는지도 몰랐다. 오늘도 주차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나도 대답을 짧게 끊었다. 네. 차 안에 들어서면 그동안 익숙했던 온도마저 불편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지난 밤의 기억을 규정짓지 않으려는 사람들만이 갖는 묘한 조급함이 있었다. 이 조급함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괜찮아지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였다. 주차 연습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 핸들을 꺾는 각도와 몸의 회전이 자연스러워지자 성준도 간단히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 안 해도 흐름을 타시는 것 같네요. 칭찬을 들었음에도 나는 기뻐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어깨 위에서 어딘가 미묘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정돈돼 있었다. 감정이 보일까 두려워. 조금 더 단정하게 말하려고 애쓴 느낌이 들 정도였다. 도로로 나왔을 때 차량들의 속도는 빠르게 변했다. 밀려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도로의 흐름을 읽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비슷했다. 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늘어났다 좁혀졌다. 속도는 상대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타협이었다. 성주는 간단한 지도만 건넸다.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핸들을 돌렸고 그는 더 이상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이 기묘하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연수가 끝났을 때 성주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무슨 말을 꺼낼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 깊이 남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확인되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의 망설임은 내 망설임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 그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어쩐지 그 아련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잊힌 게 아닌가 보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중얼거린 자신이 놀랐다. 정작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실수라고 마음을 다잡아 놓고 실수로 남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그 실수 이후의 침묵이 나를 더 흔들어 놓는지 알 수 없었다. 감정이라는 건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감정은 그저 사람 사이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는 법이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긁어내듯 울렸다. 학원에 들어서는 순간 성준이 비옷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스치듯 지나간 표정. 반가움인지, 긴장인지, 혹은 단순한 습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표정에서 오래 감춰놨던 한 줄의 감정 같은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오늘 비가 와서 연수 범위가 좀 줄어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하지만 그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나를 향해 전달되던 미묘하게 부드러운 톤이었다. 비 오는 날의 정적은 늘 감정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더 적었다. 서로가 조심하는 만큼 감정은 오히려 더 진하게 고였다. 저는 운전을 마친 뒤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거리두기.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네, 저도 그래요. 그 말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집에서 조용히 현관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성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감정은 서둘러 정리할 수 없고 억지로 지울 수도 없었다. 그저 천천히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느리게 침대에 눕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성준과의 거리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결론도 이름도 없는 감정.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감정.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의 이 공백은 멀어지기 위한 틈이 아니라 다가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간격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연수를 앞두고 마지막 도로 연수를 하루 앞둔 밤 나는 오랜만에 책장 앞에 서 있었다. 수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경제서와 에세이들 사이에서 문득 오래전에 남편과 같이 읽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힘들.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 전에 나를 깨우기 위해 살짝 건드리던 손끝처럼 책장은 오래된 기억의 먼지를 들춰냈다. 나는 책을 꺼내 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책 곳곳에 남편의 연필 표시가 남아 있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의 흔적.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늙어가던 몇십 년. 그 흔적들은 성준과의 일이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킨 시간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새롭게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로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그날 이후 성준과 일부러 거리를 둔 채 시간을 보내며 나도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우린 왜 그 밤을 지나왔을까? 그 이후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결론은 단순했다.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도, 나도.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가는 길에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마지막 연수날이 이렇게 긴장될 줄 몰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준이 벽 시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순간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말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해온 시간들이 잔잔히 얽혀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도로에 나왔을 때 그는 예전처럼 내 운전 자세부터 차근차근 보았다. 어깨 힘 빼세요. 너무 경직되시면 핸들 움직임이 굳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 가까이까지 왔다가 아무 말 없이 멈춘다.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그 거리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낮은 겨울 햇빛이 도로 위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연수만 마치면 아마 실전에서도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불쑥 치고 올라왔다. 면허 연수를 핑계로 이어졌던 서툴지만 깊은 대화들, 눈치 보며 웃던 순간들, 조심스러운 침묵들, 이 모든 것이 오늘로 끝난다는 사실이 갑자기 나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한참 도로를 달리다 성주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가 처음으로 직접 그 밤을 언급한 순간이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불편했다기보다는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현실과 감정 사이에 어디쯤에 걸려 있었다.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도 없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말이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서 되뇌이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날은 서로 감정이 좀 무방비했죠.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단호하지도 흐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그날도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떨고 있는 건지 그가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 둘 사이에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듯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도착하자 성주는 클립보드를 들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끝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깊어졌다. 다 적은 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 그런데 그 안에 감사, 미안함, 아쉬움, 다정함이 겹겹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내리려던 순간 그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수 끝났다고 해서 아예 못 볼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보며 조금 불안하고 조금 용기 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부담도 없고 약속도 아닌 단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얼굴을 내민 정도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안도의 기색이 비쳤다. 마지막 연수가 끝난 순간
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 위에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들여놓고 있었다. 합격이라는 이름의 시작. 시험장에 도착한 아침. 나는 입술이 조금 바짝바짝 말라 있음을 느꼈다. 대합실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로 나처럼 조금은 어색하게 앉아 있는 중장년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이 일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시도인 사람은 없어 보였다. 수험표를 손에 쥔 채 나는 전에 없던 긴장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화면처럼 떠올랐다. 지나간 연수들. 긴장하다가 핸들을 헝클어 쥐던 나. 그때마다 천천히 손치수를 가르쳐 주던 성준의 조용한 목소리. 어깨 힘 빼세요. 숨 들이쉬시고요.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반복되었다. 아마 그도 이미 나를 떠올리고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이윽고 내 번호가 호명되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트를 조절하며 한 번 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시험관은 무표정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이 오히려 나를 안정시키는 듯했다.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는 그저 공적인 시선. 출발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떼었을 때 차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갔다. 핸들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새로운 자신감이 가볍게 피어올랐다. 코스의 여러 지점들을 통과하며 나는 심장이 콩콩 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살짝 부주의해서 라인을 밟을 뻔했지만 다행히 바로 확인하고 조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을 지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시험관이 펜끝으로 종이를 뚫을 듯 쓱 긋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격입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고였다. 감정을 감당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멈춘 삶을 살았던 탓일까.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학원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대기실 앞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밝아졌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 물음엔 예의도 절차도 없었다. 그저 진심만 있었다. 나는 작게 숨을 쉬고 말했다. 합격했어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짧지만 진심 어린 박수를 쳤다.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햇빛처럼 따뜻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통째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나는 웃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 전 그냥 약간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죠. 그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분명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캔, 커피 2개였다. 이거 드셔보세요. 합격 기념으로 제가 사고 싶었어요. 캔 커피를 건네던 그의 손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다. 나는 그 커피를 들고 그와 나란히 학원 옆 작은 벤치에 앉았다. 오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커피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우리는 말없이 그 김을 바라보다가 거짓말처럼 동시에 입을 열었다. 저기, 선생님. 둘은 잠시 멈췄고 그러고는 어색함을 웃음으로 덮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가 양보했다. 나는 커피 캔을 조심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조심스러운 진심이 고였다. 선생님도 생각이 많았죠? 내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 그날을 쉽게 잊고 싶지도 계속 미루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벤치의 끝이 살짝 흔들렸다. 둘 사이의 거리 또한 아주 미세하게 좁혀진 느낌이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툴게라도. 그 말에서 약속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지금처럼 천천히. 그는 내 표정에서 진심을 읽은 듯 천천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운전면허 합격보다 성준이라는 사람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다는 것 역시. 합격증이 든 서류 봉투를 가슴에 껴안자 이제 더 이상 조수석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서도 감정에서도.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조금은 앞으로 걸어보려고 해. 너무 늦지 않게.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길은 누가 대신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잡은 핸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서로의 하루로 스며드는 시간. 합격 다음 날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허전함을 느꼈다. 며칠 동안 매일같이 연수 스케줄표를 보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뜻밖에도 쓸쓸하게 느껴졌다. 싱크대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어젯밤 성준과 나눈 말들이 아직도 서랍을 덜 닫은 듯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지금처럼 천천히. 그 말이 어떤 관계보다 솔직하고 정확한 정에 같았다. 전진하되 서둘지 않고 가까워지되 욕심내지 않고. 나는 커튼을 묶으며 오늘 하루의 공기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 점심 무렵 성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평범함 자체가 좋았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고 답장을 보냈다. 네, 잘 잤어요. 선생님도요? 답장은 금방 왔다. 오늘 오후에 쉬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혹시 잠깐 커피라도 괜찮으실까요? 부담은 절대 아니고요.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문고리를 살짝만 건드리는 정도의 온도. 나는 잠시 고민했다. 만남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자리. 하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자리. 좋아요.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성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사선으로 내려와 그의 옷깃 위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오셨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 말은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한 말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듯 또 자연스러운 듯 앉아 있었다. 시험 끝나니까 허전하시죠? 그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히 계속 학원 다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나도 그렇다는 뜻이 말하지 않아도 담겨 있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도로 한번 나가 보실래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 아직 혼자 운전은 좀. 그는 부드럽게 손사래를 쳤다. 혼자는 아니고요. 옆에서 그냥 같이 타드릴게요. 오늘은 연수 아니라 진짜 드라이브예요.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근교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나갈 때 내 손이 조금 떨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처음은 다 그래요. 급할 것도 없고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말투는 늘 연수생을 대할 때처럼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관계없는 사람 이상의 온도가 있었다. 도로 옆 은행나무가 모두 잎을 떨고 가지만 남은 풍경이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가 말했다. 나는 핸들을 쥐고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다. 혼자 자주 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 다 끝난 날엔 종종 그냥 생각 정리하러요. 작은 고백처럼 들렸다. 서로가 모르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바라보았다. 겨울 공원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멀리서 까마귀 소리만 찢어지게 들려왔다. 그가 가만히 말했다. 있잖아요. 면허 연수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제가요? 네.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용기라는 거려.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오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삶에서 놓쳤던 것들이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이 부드럽게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도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들 사이로 우리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 서로 눈치챘다. 돌아오는 길,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그냥 식사요. 이유는 없고요. 그는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장치도 명분도 없이 오직 마음을 드러내는 요청이었다. 나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랜만에 새로운 계절로 옮겨가는 사람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편안하게요. 나는 문을 잡은 손을 멈춰 세웠다. 저도요. 내일 봬요. 그는 짧게 웃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차가 완전히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서서히 서로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현실의 목소리가 울릴 때, 점심 약속이 잡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별다른 꾸밈 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게 벗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를 처음 연수장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 이제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이 어느 정도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식당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조용한 한식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이미 창가 쪽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오셨어요. 그는 일어서서 반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해둔 표정이었다. 여기 음식 괜찮대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은 아니지만요. 자리엔 자연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이 자리는 연수생과 강사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자리였다. 우리는 따뜻한 음식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 겨울 들어 도로가 얼어붙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합격한 후 아직 운전을 못 해봤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같이 연습해도 좋고요. 시간 맞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 말은 조심스러운 제안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마음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거의 마칠 즈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과 함께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아니야. 그냥 점심.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어조엔 집이라는 울타리와 그 안에 일상이라는 질서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 응. 오늘 저녁 알겠어. 그때 봐.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초 사이 그의 표정에 스치는 미세한 책임감과 습관 같은 감정이 분명하게 보였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아, 아내예요. 별일은 아니고 저녁 때 뭘 준비하냐고.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을 설명했고 나는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식당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옆 테이블의 낮은 대화, 창밖의 겨울 햇빛,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현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들어올 수 있지만 서로의 삶 깊숙이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 사실이 이 순간 압도적으로 선명해졌다. 나는 물컵을 천천히 잡았다. 입술에 닿은 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집 가셔야겠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정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 괜찮아요. 정말로.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현실을 지우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웃었다. 선생님 아니, 성준 씨. 그날 우리가 가까워졌던 건 어쩌면 서로 조금 외롭고 조금 흔들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 작은 동요가 스쳤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뒤의 공허함, 운전대를 잡으며 새로 느낀 자립의 감정,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기울인다는 생경함. 그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그렇다고 무언가 더 큰 의미로 연결될 필요는 없었다. 우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조용한 작별 선언과 같았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부담을 드렸나요? 아니요.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순간에 조금 늦게 눈이 뜬 것뿐이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날 밤도, 오늘 점심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앞으로 더 깊게 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의 손끝이 작은 떨림을 보였다. 제가 너무 섣부르게 다가간 걸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서툴게 다가온 건 우리 둘 다였어요. 음식 냄새가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에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이해의 표시이자 작은 후퇴이자 그리고 마지막 배려였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끝까지 나를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겨울 햇빛에 묻혀 조금씩 멀어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마지막으로 떠나는 버스처럼 오늘의 이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기로 했다. 아름다웠던 건 사실이고 그저 실수였다고 하기에도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수는 실수대로, 인연은 인연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미 마음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지나가도 따뜻한 시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잠깐 근처 마트를 다녀오고 오전 햇빛이 거실 바닥을 훑어가는 걸 바라보며 한숨을 쉬지도 웃지도 않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성준과 점심을 먹던 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단절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합의에 가까웠다.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감정만큼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리도 있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무겁거나 아프진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나에게 찾아왔던 연애 감정이 몸 안의 먼지를 한번 털어내고 간 느낌이었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아직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었다. 어느 오후 나는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겨울 햇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날이었다. 벤치에 앉아 있자 바람이 지나가며 얼굴에 잔잔한 감촉을 남겼다. 이제는 감정을 정리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조용히 정리된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와의 일들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잠깐 열어 바람을 들인 것과 비슷했다. 그 바람이 내 머릿결을 어지럽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오래된 공기를 바꿔놓기도 했다. 잠시 스쳤을 뿐인 감정이라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오래 품을 건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의 일도 그날의 따뜻함도 그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욕심내지 않고 흔들림도 품고 지나가는 일이다. 며칠 뒤 우연처럼 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손에 무전기로 차량을 체크하는 모습. 여전히 차분하고 여전히 성실한 모습. 나는 그를 알아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후 그도 내 쪽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놀라지 않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이미 말해야 할 건 모두 말한 사람들이었다. 그의 얼굴엔 아쉬움보다 잔잔한 인정이 스쳤고 내 얼굴엔 감정보다는 고마움이 맴돌았다. 그는 먼저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다. 잘 지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잘 지내요. 선생님도요? 네, 덕분에요. 그 몇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듯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을 굳이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감정도 붙잡아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가에 기대어 가만히 생각했다. 다시 연애 감정을 느낀 것도, 누군가와 잠시 마음을 섞은 것도,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모두 나라는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경험이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아무와도 정의할 필요 없는 내 삶만의 작은 계절, 그와의 일은 가슴을 파고드는 상처도 붙잡아야 하는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간만에 찾아왔던 설렘이 나를 일으켜 세운 시간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그날의 페이지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내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넘겨졌다. 나만의 길 위에서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는 오후,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천천히 동네 외곽길을 달렸다. 면허를 막 따고서야 처음 해보는 혼자 운전이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가 일러주던 말이 떠올랐다. 어깨 힘 빼세요. 숨 한 번 들이쉬고요. 그 목소리는 이미 멀어진 사람의 것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한 계절 동안 나를 안정시켜준 짧은 바람 같은 흔적. 신호 대기 중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그와 함께 연습했던 골목이 보였다. 그날의 떨림도, 점심 식탁 위에 떨어졌던 침묵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던 순간도 겹겹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아프지도 미련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한번 흔들어 깨운 따뜻한 감정의 조각이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새로 몰아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만 아주 조금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자 나는 핸들을 천천히 틀어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차를 움직였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 길은 이제 정말 온전히 내 것이었다.